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16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한국의 이 대통령은 정전을 평화로 대체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합니다. 로이터 8월 15일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토요일 북한과의 평화 공존을 위한 대화를 촉구하며 한국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모색할 것이며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으로 중단된 1950년에서 53년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관련 당사국 간의 대화를 촉구하며 논의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이 긴장을 완화하고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청은 주로 작년에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북한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겠다는 그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평양의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묘사하며 강력한 최전선 방어를 명령했습니다. 북한은 이 대통령의 교전 제안을 거부하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을 비판하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도발로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열어두자고 촉구하며 일본과 가까운 이웃으로서 새로운 60년 평화와 번영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이스리 기자의 글을 톰 호크와 제클린 윙이 편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댓글이 재미있습니다. 뿌리옥힌 꿈을 꾸지 마세요. 현실의 본질은 짐승이 뭔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파산할 때까지 평화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평화는 군사산업단지의 정이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기관들을 실패시키기에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가 있어야 방산이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게 있는데 글쎄요, 구체적으로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을 짐승으로 비교한 건지 그것도 불명확하네요. 여러 댓글이 달렸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사진 올리고 우린 아주 잘 지내. 워싱턴 박후키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16일 0시 47분이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과거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올렸다. 두 사람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사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에서는 서로 우호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다며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 Get along great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에도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간헐적으로 강조해 왔다.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2026 아산 프레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김정은과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 50% 이상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죠. 그 시점을 잠재적으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이유라고 했다. 이런 뜻은 중간선거에서 이 공화당이 이 표를 잃는다면은 국면 전환을 위해서 북한과의 또 대화를 시도할 거 아닌가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관련 뉴스로 5월 이후 올가을 중간선거 뒤 시점만 바뀌는 북미 회담 전망 이런 기사가 있고요. 트럼프 일기 참모 빅터차에 반박했다. 북과 대화 더 많은 도발을 부를 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북 국가 비상사태 1년 연장 핵 미사일 위협 여전히 심각이라는 또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김정은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나타샤 린드슈타트 포브스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 즉 북한 지도자 김정은입니다. 4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의 대외 수입은 급증하여 지난 4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4배에 달하는 22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성장률이 3.5%에 달하는 은둔왕국을 2026년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횡재의 일부를 이용해 수도 평양을 현대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장의 공로를 인정받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약 14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후 중국의 무역 및 대외 원조를 통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사진은 러시아 국영기관 스푸트니크가 배포한 이 풀 사진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갈라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와 북한 간에 벌어진 일련의 회담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러시아와 북한은 장관급 방문 횟수가 23회에 불과한 반면 중국과 북한 간 방문 횟수는 단 8회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간신히 생존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확실히 북한의 성공에 기여했지만 이 부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일반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한국과 비교하면 북한은 여전히 매우 가난하며 2,700만 명의 인구 중 1,700만 명이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부실 관리에서 살아남은 방법 중 하나는 암시장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북한 노동 착취. 정권의 또 다른 부의 원천은 김씨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김씨와 그의 엘리트들을 위한 외화를 조성하기 위해 1970년대에 설립된 비밀정부 조직인 39호실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십억 달러, 아마도 50억 달러까지의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김 위원장의 개인 돼지 저금통 역할을 합니다. 노동자들은 주로 중국과 러시아로 보내지지만 주로 건설, 섬유, 의약품, 정보기술 및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전 세계 40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요원들은 탈북하지 않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 약 10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력을 해외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은 약 5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창출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북한 경제의 기적은 1970년대에
1980년대 남한에서처럼 어떤 형태의 민주화 추진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코리안 리스크 그룹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에 따르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위치에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직접 참배 안 하고 요배라는 전국 전몰자 추도식 전에 8월 15일자 TBS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15일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찾은 부덕한 주차장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요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회장인 부덕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추도식의 개회 전에 일본 무도관의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려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 방향으로 신사의 참배 예절인 2배 2박수 1배. 자, 이걸 어떻게 되나요? 절을 2번 하고 박수를 2번 친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또 인사를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총리 주변에 따르면 떨어진 곳에서 신사 등의 방향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요배를 했다고 합니다. 종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하지 않고 자민당 총재로서 사비로 아마쿠 시료를 복납했습니다. 일본이 자기네들은 패전일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종전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가오시 총리 반성 부전 다짐 언급 없다. 전몰자 추도사 전문. 8월 15일자 조일 아사히 신문입니다. 종전의 날인 15일 도쿄 부도칸에서 열린 정부 주최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취임 후 처음 참석해 전쟁의 참화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초월해 계승해 관철해 가겠습니다라고 식사를 말했다. 2025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13년 만에 부활시킨 반성이나 부전에 대한 맹세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아베 신조 총리는 2013년부터 반성 부전의 맹세라는 문구를 쓰지 않게 됐다. 전후 70년인 2015년에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담았다. 이어진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2 총리는 아베를 따랐다. 한편 다카이치 컬러를 내세우기 위해 일본은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해결을 향해서 중요한 역할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빛나는 등대로서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스기야마 아카리. 다카이치 수상의 식사 전문. 천황폐하 천황 황후 양폐하의 임석을 받들어 전몰자의 유족 각계 대표의 참석으로도 전국 전몰자 추도식을 여기에 거행합니다. 지난 대전에서는 약 310만 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를 생략했습니다. 전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국가로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전후 81년이 지났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결연한 맹세를 세대를 초월해 계승해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은 각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빛나는 등대로 의지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세대도 미래를 사는 세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을 안전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전몰자의 영의 평안과 유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6년 8월 15일, 이건 날짜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내각 총리 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2026년을 어떻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언론 자체에서요. 그대로 베껴온 거거든요.
강요, 야스쿠니 참배 강력 항의, 중국 국제질서 도전. 8월 15일자 교도통신입니다. 베이징 공동. 중국 외무성의 대변인은 15일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의 다마쿠 시료를 복납해 다카이치 내각의 강요가 참배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을 강하게 비난해 엄정한 제의와 강렬한 항의를 했다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전후의 국제 질서의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방위력을 강화하는 가오시 정권을 신형 군국주의로 비판하고 있다. 담화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사실상의 전범 신사라며 일본 정치인이 어떤 논리를 꾸며내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진정한 기도를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가 극동국제군사재판 도쿄재판의 개정 80년 만에 해당한다며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의 발전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한일협력 확대 표명 역사 문제 상당량의 아픔 이해를 8월 15일자 11시 29분에 교도통신이 역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식을 서울에서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한일 관계에 대해 공통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 과거사 문제를 염두에 두고 신뢰는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는 진지함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빚 안 갚아도 된다? 한국시 빚 탕감에 해외는 갸우뚱. 이승배 서울경제 8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 탕감에 나서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에선 정부가 별도 기금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개인 채무를 소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다. 정부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탕감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관점을 내재화할 수 있게 정책적 유인구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새 도약기금을 조성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권을 사들이는 것.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모기지 대출 조정 프로그램 함프를 통해 위기 차주를 지원했으나 금융기관이 금리 인하나 만기 연장을 제공한 형태였다. 서민금융제도를 연구해온 한 연구원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이슈가 워낙 컸던 배경이 있다며 새 도약기금처럼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를 해외에서 찾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 감사원의 새 출발기금 운영 관련 주요 감사 결과 내용을 참고적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황 후계자를 38초 내에서 찾는 이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8월 14일자입니다. 이 우측에 남자가 있는데 지금 천황의 남동생의 아들이라는 거죠. 삼촌의 남자가 있다. 나는 이걸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일본 첨보론 채널은 있다. 나만큼 세지 못하다. 여기에 소림모 요시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쟁론, 천황론, 한국에서 금서화된 책이었다. 유사 사학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을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일본만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식민지 근대화론. 사관이 중요하다. 그것으로 객관적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내란과 대통령 고유 권한 대립. 이것은 사관 차이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책도 본다. 그 사관을 알아야 반박 논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확립 승계 문제에 대한 마스와르 답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가지 뭐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명치천왕, 수리, 뭐 대체설 이런 것 같아요. 소명천왕 암살 시 아들도 죽이고 강화도령 같은 사람을 메이지 천왕으로 옹립시켰다는 음모론. 일본 천황이 바뀌었다. 굉장히 이슈적인 설. 일본 제국 군국주의로 가려면 천황의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 봉건주의 시대 왕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 최슈번 메이지 유신 세력들 일부만 알았다. 일본 천황 교체설. 에도 막부 검은배 사건 최슈번 애들이 반란 실패했고 천황제 2차 전쟁 때 효명천황은 막부를 지켰었다. 이례적으로 효명천황이 죽어 버린다. 독살 의심. 최슈본을 현대의 야마구치현 기득권 없애기 성공해가지고 메이지 천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슈본 출신들이 아직도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치에 이런 얘기죠. 일본 지배 계급의 뿌리는 전부 한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다. 제1조선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메이지 유신을 했다는 소수설도 있다. 신궁이라고 불린 곳은 천황이 제사 지내는 곳이다. 하늘 가리카라라고 불렀다. 가야이다. 메이지 유신 세력은 모두 고대사를 잘 알고 있었다. 사초 동맹에서 사츠마본 동맹 자체가 조선인들이 살던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은 잘 알겠고, 이 두 번째 사이고 다카모리는 라스트 사무라이 톰 크루스가 나온 거기에서 지방 영주로 나오죠. 이 사람이 실제 실존은 있겠었지만 그 내용은 뭐 드라마로 각색이 좀 된 거 그런 거겠죠. 그리고 명치유시에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결혼 후 참배한 곳이 가라쿠니 닭게라고 해서 한국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기에는 삼국통일하고 일본까지 신라가 지배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통일 신라의 영토는 실제 매우 넓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료를 백해가지고 그라운드로 해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부국 강병을 위한 첫 단계는 천황부터 갈아치우는 것이다. 현대 살아와서 안중근은 왕당파 천주교인, 아빠는 일본은행을 구구여하려 했다. 그 결과는 방옥불이다. 이것은 이 재무장관인가요? 그 사람을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은행 국유화는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아키히토 태평양전쟁 피해국 돌며 사제 한국은 숙제로 남아 일본 천황 바뀌면 혐한운동 일어날 것이다.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영국은 카이로 회담 때부터 일본이 조선과 대만을 가지고 항복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다. 2차 대전 후 세계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일본 국부가 천황제를 없애지는 못한다. 일본 우익에겐 강력한 상징적 지도자인 천황이 필요하다. 평성천황 못 믿겠다. 을미사변비, 일본의 대륙 진출의 시작 의미. 고려 신사에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관동군 추모비도 있다.
고마마치 고려 마을의 가나과현에 있다. 현이 젊은이들이 한반도 조선과 만주에서 전쟁을 했다. 과거의 역사를 되찾으려는 일본 내 한반도 출신들이 벌인 전쟁이 태평양 전쟁인 것이다. 청조선 일본 중 일본 하급 사무라이들이 일본 막부를 무너뜨리고 유일하게 열강 국가가 된 일본이다. 러일전쟁 승리 시 세계 곳곳은 찬사를 받았다. 고대사 연구하다 보면 일본과 만나게 되어 있다. 국사관은 내선일체인데 그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주로 그런 분야 것만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